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경승진심에 나오는 수사의 종결 보겠습니다. 검사는 고소고발인 사건에 관해서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 송치의 처분을 한 때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 맞죠? 고소고발인한테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건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검사는 고소고발인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고소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된다. 원래 고소고발인에게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청구가 있을 때는 똑같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해서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했던 고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고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을 받아서 공소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일단 고발인은 헌법소원 청구 못하는 건 맞죠.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소한 피해자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를 구분하셔서, 고소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건 고소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재정신청이라는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못하죠. 보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보충성이 돼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재정신청 가면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결국 헌법소원 못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소한 피해자가 못하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미음번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서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 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 각하라는 제도는 고소하고 고발일 때입니다. 고소하고 고발 사건에서만 있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 고소고발은 쓸데없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각하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는 소재불명일 때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놓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봐서 각하로 잘라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기억번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종결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소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 있을 때만 하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까지 설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이 고발이 있었다면 그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소제기할 때 별도의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고소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못하는 것이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고발 사건에서 특별히 고소인들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각하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나마 3개가 맞네요. 수고했습니다.